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A씨는 소비자가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화장품 원료도 안전성이 보장된 것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다 보니 판매량도 점점 늘어났고 그럴수록 위생은 물론 신선한 원료만을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고 수량을 체크하던 A씨는 창고에 원료가 잔뜩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A씨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원료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라도 먼저 들어온 원료는 개봉하지도 못한 채 재고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원료의 입고부터 보관, 폐기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하나의 화장품은 20종 이상의 원료를 배합하여 만듭니다. 따라서 사용된 모든 원료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오염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제조업자는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입고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원자재 공급업자에 대한 평판과 내용물 또는 원료 물질의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검증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원자재 용기 및 시험 기록서에는 원자재 공급자가 정한 제품명과 원자재 공급자명, 수령일자, 공급자가 부여한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가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물 또는 원료 입고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먼저 구매 요구서를 확인하고 원자재 공급업체 선정서 및 현품의 일치 여부, 원자재 용기의 제조 번호를 확인합니다. 원료 수령에 대한 절차서가 확립되어 있는지, 구매 요구서와 인도 문서, 그리고 인도물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원료 선적 용기에 표기 오류는 없는지, 용기 손상이나 봉인 파손, 오염 등이 없는지 등을 유관 검사합니다. 또 품질 성적서를 확인하여 원료명, 밀봉 상태, 성상, 이물, 관능, 부적합 기준 등을 살펴봅니다. 원료 입고 시 검사 순서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입고 차량의 청결 상태 등을 검사한 후 유관으로 원료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원료에 대한 수불 일지를 작성하는데요. 물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입고를 보류하고 격리하여 보관한 후 폐기하거나 원자재 공급업자에게 반송 처리합니다. 유통화장품은 안전관리 기준과 유통화장품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화장품을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사용 제한에 있는 원료가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에 포장재에서 옮겨오는 등 비의도적으로 원료가 유래된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때에는 검출량을 어느 한도까지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검출 허용 한도를 살펴볼까요? 납은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 제품에서 g당 5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 밖의 제품에서는 g당 20 마이크로그램 이하까지 허용되고 니켈은 눈 화장품 제품의 경우 g당 35 마이크로그램 이하, 색조 화장용 제품은 g당 30 마이크로그램 이하, 그 밖의 제품은 g당 10 마이크로그램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비소 g당 10 마이크로그램 이하, 수은 g당 1 마이크로그램 이하, 안티몬 g당 10 마이크로그램 이하, 카드뮴 g당 5 마이크로그램 이하,
디옥산 g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메탄올 검출 허용 한도는 0.2 부피당 부피 퍼센트 이하이지만 무류주는 0.002 부피당 부피 퍼센트 이하이며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g당 2000 마이크로그램 이하이지만 무류주는 g당 20 마이크로그램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프탈레이트류는 디부틸 프탈레이트,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및 디에칠 핵실 프탈레이트에 한해 총합 g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 원료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해 평가를 실시한 후 위해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비의도적으로 검출 시 조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미생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살펴보면 총 호기성 생균수는 영유아용 제품류 및 논화장용 제품류의 경우 그램 또는 밀리리터당 500개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류지에서 검출이 허용되는 세균 및 진균수는 각각 그램 또는 밀리리터당 100개 이하이며 기타 화장품에서는 그램 또는 밀리리터당 1000개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그 밖에 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상구균과 같은 병원성균은 검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통화장품 중 액상 제품은 pH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영유아용 제품류, 논화장용 제품류, 색조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액, 로션, 크림 및 이와 유사한 제형의 액상 제품의 pH 기준은 3.0에서 9.0입니다. 유리 알칼리는 화장 비누에 한해 0.1% 이하까지 검출이 허용됩니다. 퍼머넌트 웨이브용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의 안전관리 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8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화장품 중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 원료의 함량은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심사 또는 보고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유통 화장품의 내용량은 제품 3개 시험 결과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의 97%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단 화장 비누는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제시하고 있는 기준치를 벗어날 경우에는 제품 6개를 추가 시험하여 총 9개의 평균 내용량이 표기량에 대해 97%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특수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대한민국 약전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고된 원료 및 내용물은 품질 성적서, 보관 조건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부적합 기준이 기재된 품질 성적서에 근거하여 부적합 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원료 입고 및 출고에 대한 수불 일지를 작성하고 조도 540룩스 이상의 별도 공간에서 원료 샘플링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입고된 원료는 상태를 확인하고 적합, 부적합, 검사 중으로 표시하여 구분된 공간에 별도 보관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경우 부적합 판정된 원료를 보관하는 공간에는 잠금 장치를 하도록 합니다. 출고 기준은 완제품의 품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보관 중인 원료의 보관 및 내용물은 재고품 순환을 고려하여 오래된 것을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출고 기준을 확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료의 보관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보관해야 하며 그 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보관 시 바닥과 벽에 닿지 않도록 하고 선입 선출에 의해 출고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원자재나 시험 중인 제품 및 부적합품은 각각 구획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다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시스템에서는 함께 둘 수 있습니다. 설정된 보관 기한이 지나면 사용의 적절성을 결정하기 위해 재평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며 동 시스템을 통해 보관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요. 원료 보관 관리 항목에는 보관, 검체 채취, 보관용 검체, 제품 시험, 합격 출하 판정, 출하, 재고 관리, 반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입 선출 방식을 사용할 때에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입고 및 출고 상황을 관리 기록해야 하고 특별한 환경을 제외하고 재고품 순환은 오래된 것이 먼저 사용되도록 보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입고된 물품의 사용기한이 짧은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입고된 물품보다 먼저 출고할 수 있습니다. 출고할 원료 및 내용물은 지정된 보관 장소에서 선입 선출이 가능하도록 식별표를 부착해 입고 보관해야 하는데요. 보관 조건은 각각의 원료와 포장재에 적합해야 하고 과도한 열기, 추위, 햇빛 또는 습기에 노출되어 변질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 물질의 특징 및 특성에 맞도록 보관, 취급되어야 하며 보관 조건이 특수한 경우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원료의 용기는 밀폐된 상태로 청소와 검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간격으로 바닥과 떨어진 곳에 보관해야 하고 원료가 재포장될 경우에는 원래의 용기와 동일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료의 관리는 허가되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운 물질이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료 및 내용물의 출고 기준을 정리하면 선입 선출을 기준으로 이에 따라 출고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책임자를 지정해 과정을 문서화합니다. 그리고 검체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확인될 때 불출하도록 합니다. 원료 및 내용물의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 반품된 제품은 폐기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 반품된 제품의 폐기 또는 재작업 여부는 품질 보증 책임자가 승인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재작업이란 적합 판정 기준을 벗어난 완제품 또는 벌크 제품을 재처리하여 품질이 적합한 범위에 들어오도록 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배치 전체 또는 일부에 추가 처리하여 부적합품을 적합품으로 다시 가공하는 일을 말합니다. 단, 재작업을 할 수 있으려면 변질, 변폐 또는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아야 하고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원료와 포장재, 벌크 제품과 완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제품을 기준 일탈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발생 시 모두 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부적합 제품의 제조 책임자가 원인 조사를 하고 재작업을 해도 제품 품질에 악영향이 없는지 예측합니다. 기준 일탈이 된 완제품 또는 벌크 제품은 재작업할 수 있지만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재작업 여부는 품질 보증 책임자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재입고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한 폐기 처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폐기 대상은 따로 보관하여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폐기하도록 합니다. 원료 물질의 변질, 변폐는 관능 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즉 감각기관을 이용해 원료의 신선도를 판정하는 것인데요. 냄새가 발생했는지, 색깔이나 성상이 변했는지, 이상한 맛이나 불쾌한 맛이 발생했는지 등을 감각기관을 통해 확인합니다.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기한은 제조 또는 입고 시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의 고유의 특성을 유지한 채 완제품의 원료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원료 공급처의 사용기한을 준수하여 보관기한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사용기한 내에서 자체적인 재시험 기간과 최대 보관기한을 설정 준수하고 사용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원료는 자체적으로 사용기한을 정하도록 합니다. 원료 및 내용물의 사용기한은 표시, 기재된 사용기한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판정하고 사용기한 확인 일자를 표기합니다. 용기 안에서 보관되던 내용물 및 원료가 개봉 후에 산소, 빛, 미생물 등 다양한 환경인자를 만나면 변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료 공급처의 개봉 후 사용기한을 준수하여 보관기한을 설정해야 하며 개봉 후 사용기한 내에서 자체적인 재시험 기간과 최대 보관기한을 설정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료 및 내용물의 개봉 후 사용기한은 표시 기재된 사용기한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판정하고 개봉 후 사용기한 확인 일자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내용물 및 원료의 변질은 완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완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보관 중인 원료 및 내용물의 변질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시험용 검체를 채취합니다. 시험용 검체를 채취할 때에는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채취한 후에는 원상태에 준하는 포장을 해야 하며 검체가 채취된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개봉마다 변질 및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보관과 재사용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요. 관능 검사로 변질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합니다. 완제품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비자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용물 및 원료의 폐기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 반품된 제품은 품질 보증 책임자의 승인에 따라 폐기되거나 재작업해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작업이 가능하려면 변질, 변폐되지 않고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한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준 일탈 제품의 폐기 절차를 알아볼까요? 먼저 시험, 검사, 측정에서 기준 일탈이 판정되면 다시 조사해 시험, 검사, 측정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준 일탈 처리합니다. 기준 일탈 제품에는 불합격 라벨을 첨부하고 격리 보관한 후 폐기 처분하거나 필요에 따라 반품 처리 또는 재작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작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품질 보증 책임자가 원인 조사를 지시하고 재작업 전에 품질이나 공정의 적절함 등을 고려하여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예측합니다. 재작업 처리 실시 결정은 품질 보증 책임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승인된 재작업 절차서 및 기록서에 따라 실시하고 재작업한 최종 제품 또는 벌크 제품은 제조 기록과 시험 기록을 충분히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품질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품질 보증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다음 공정에 사용 및 출하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은 인체에 적용하는 물품으로 다양한 원료가 배합되므로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오염되는 일이 없으려면 원료의 검증, 확인, 보관, 취급 및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하는데요. 즉,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 입고 관리,
구매 요구서, 성적서와 현품의 일치 여부에 초점을 맞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화장품은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인위적으로는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및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검출 허용 한도와 미생물의 한도, 내용량 기준 및 pH 기준 등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숙지해야 하겠습니다. 입고된 원료 및 내용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 그 기준을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원자재, 반제품 및 벌크 제품은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보관 중인 원료의 보관 및 내용물은 재고품 순환을 고려하여 오래된 것을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출고 기준을 확립하여 관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원료 및 내용물의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회수 반품된 제품은 폐기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내용물 및 원료의 사용기한은 제조 또는 입고 시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의 고유 특성을 유지한 채 완제품의 원료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을 말하는데요. 개봉 후에 산소, 빛, 미생물 등 다양한 환경 인자에 의해 변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봉 후 사용기한 역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내용물 및 원료의 변질은 최종 화장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완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보관 중인 원료 및 내용물의 변질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기준 이탈 제품의 처리 과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합니다.